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되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선입관이나 어떤 생각의 오류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건느나무 출판사에서 출간된 롤프 도벨리의 스마트한 생각들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생각의 오류들을 집대성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에 심리 법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스마트한 생각법을 알려줍니다. 저자 롤프 도벨리는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식 경영인이자 독일에서 가장 냉철한 경영자이며 위트 있는 작가로 손꼽히는데요. 저자는 많은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매몰 비용의 오류, 희소성의 오류, 확증 편향, 승자의 저주, 인지적 부조화 등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을 논리적이고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 중 징크스의 탄생과 관련된 연상 편향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주저하게 하는 많은 징크스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연상 편향, 징크스의 탄생. 보석 상점의 여자 판매원이 너무도 예뻐서 에릭은 그 여직원이 무뚝뚝하게 꺼내 보여준 비싼 약혼 반지를 사지 않을 수 없었다. 1,000만 원. 그것은 그가 두 번째 결혼을 위해서 예산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지만 무의식 중에 에릭은 미래의 아내가 그 반지를 끼면 판매원처럼 눈부시게 보일 거라고 상상한 것이다. 해마다 케빈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 의사는 대개 케빈이 나이에 비해 여전히 건강이 좋다는 진단을 내려준다. 그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선 적이 2번 있었다. 한 번은 맹장염이 발견돼 당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 한 번은 전립선이 부어올랐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암은 아니고 염증으로 밝혀졌다. 물론 케빈은 이 2번 모두 병원을 나설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때는 2번 다 지독하게 더운 날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면 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 혹시 의사를 만나기로 정한 날에 날씨가 무더우면 그는 당분간 그 약속을 연기했다. 뇌는 연결기계 장치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좋은 것이다. 가령 어떤 모르는 열매를 먹고 나서 속이 좋지 않으면 그 후로 그 열매가 나는 식물은 피하게 되며 그 식물의 열매는 독이 있거나 적어도 먹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식은 생겨난다. 단 그렇게 해서 그릇된 지식도 생겨난다. 그런 현상을 처음 연구한 사람은 러시아의 이반 파블로프라는 생리학자였다. 원래 그는 개들이 흘리는 침에 대해서만 측정하려고 했는데 그 실험 규칙은 개들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을 울리는 것이었다. 얼마 안 가서 종을 울리기만 해도 개들은 침을 흘렸다. 그 실험은 기능상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두 상황을 연결했는데 종소리가 울리는 것과 침이 만들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파블로프의 방식은 인간의 경우에도 같은 식으로 작용했다. 광고는 제품을 긍정적인 감정들과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당신은 코카콜라를 결코 불만스러운 얼굴이나 늙은 사람의 몸과 연관시키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우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연상 편향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의 가치를 해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나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어로는 전령을 쏟아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그 소식의 내용과 함께 연상되는 것이다. 기업의 CEO나 투자가들은 그런 달갑지 않은 피해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는 이렇다. 즉, 양탄자가 깔린 계단 위로는 오로지 좋은 소식들만 도착한다. 그렇게 해서 왜곡된 이미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워런 버핏은 그 점을 매우 잘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들의 CEO들에게 지시하기를 좋은 소식은 전혀 전하지 말고 오직 나쁜 소식을 즉각 전하도록 했다. 텔레마케팅과 이메일이 생겨나기 전에는 세일즈맨들이 직접 상품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선전을 하곤 했다. 조지 포스터라는 한 세일즈맨이 어느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지만 밖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 집 안에는 몇 주 동안 가스밸브의 작은 틈새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을 일으킬 만큼 가득 차 있었다. 불행히도 포스터가 초인종 버튼을 누르자마자 불꽃이 튀면서 그 집은 폭발하고 말았다. 포스터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도 그는 얼마 안 가서 다시 두 발로 서게 되었지만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그는 초인종 버튼만 보면 아주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그 후 몇 년 동안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날 개연성이 얼마나 작은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올바른 이성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서적으로 사실을 그릇되게 연상하는 태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작가 마크 트웨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만큼만의 지혜를 추출하고 그 이상은 추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뜨거운 부뚜막 위에 앉았던 고양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뜨거운 부뚜막 위에 앉았던 고양이는 다시는 그 위에 앉지 않았다. 그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고양이는 차가운 부뚜막 위에도 다시는 앉지 않았다.